자, 이번에 프로그램 11 이번에는 가설지향적 사고에 대해서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가설지향적 사고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았어요. 그죠? 그거와 직관 능력, 뭐를 계속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향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뭐랄까, 가설지향적 사고로 한 기본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것, 지식과 경험, 직관 능력 이런 거. 그래서 또 이런 게 강화됨으로써 가설지향적 사고 절차를 숙지하면 요거 플러스 요거 해서 좋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설지향적 사고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실제 활동을 이렇게 옮기기 전에 그 과정이나 결과 또는 결론을 추정해 보는 거야. 이게 결과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런 그런 거를 추정하고 사고하는 그런 태도를 이제 가설지향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지.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경험과 지식과 정보와 뭐 감성들, 그러니까 자기가 갖추고 있는 감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설을 설정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요것이 되면 그럼 가설을 설정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뭐가 좋아지냐? 시간 같은 거를 절약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설을 설정해서 한번 원인이라든가 근거라든가 이런 거를 파악을 해보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판단력과 창의력도 강화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이런 걸 계속해서 노하우를 쌓아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실제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이제 가설지향적 사고가 뭔지 예를 들면 이거야. 자, 피해자가 있어. 피해자는 20대의 건장한 청년이고 원룸에서 자취를 했다. 그런데 이 시체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집주인이었고 며칠 동안 인기척이 없어서 방문을 따고 들어가 봤더니 피해자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에 모든 문은 안쪽에 잠겨 있었다. 유서가 발견되었고 유서에는 생활고로 인해 자살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사인으로 추측되는 독극물 병이 발견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수사하는 수사관은 어떤 생각을 했어? 타살인가? 자연사인가? 자살인가? 타살인가? 자연사인가? 사고사인가? 근데 여기에 보면 독극물도 있고 문도 안으로 잠겨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살일 거야.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수사관이 그동안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서 그런 자살일 거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사관은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자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거냐, 여기서 수사를 종결할 거냐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혹시라도 자살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라는 가정이 있는 거고, 수사를 종결하더라도 이 자살이 맞다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들이 유서를 검증한다든가 부검을 통해서 자살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가설 수립 시에도 왜 그런 가설을 수립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거가 명확해야 가설도 정확한 거고 검증도 용이하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에서 형사는 자살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자살이라고 가정을 낸 거는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에서 자살이라고 한 거지. 그리고 사건에 대한 결론을 자살로 예측을 한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그러면 예측을 한 게 가설이지. 이게 가설이야. 그런 가설도 이 예측이 맞는지 검증을 해야 돼, 반드시. 예를 들어서 가설을 한 근거가 있지, 몇 가지가 있었지. 그런 근거들을 검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유서가 진짜 맞는지 검증을 한다든가, 부검을 통해서 독극물에 그 중독이 됐는지에 대한 방법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환자가 그 병원에 방문하면 진단을 하죠. 문진을 하지. 그러면서 환자를 관찰하고, 이 환자는 뭐 예를 들어서 폐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이제 판단을 가설을 하는 거지, 그지? 가정을 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 가정한 게 맞는지 위해서 의사는 어떻게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CT 이런 걸로 검증을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문제 해결할 때 그동안의 지식과 또 경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가설을 하고 추측을 하고, 그러면 그 추측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가설을 했다는 얘기는 이 가설에 맞는, 이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요인들,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문서 위조했는지에 대한 부분, 독극물에 대한 반응,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만 자료 수집하지, 자료 수집. 그래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설이 없다 그러면 어떤 문제, 형사가 이 사인이 뭐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자료 조사를 한다 그러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린다는 얘기지. 그리고 의사도 가설을 통해서 어디가 아플 거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집중해서 검사를 하고 자료 수집을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몸 전체를 다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 낭비, 위험성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앞 사례서와 같이 형사나 의사처럼 정보 수집을 하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해보는 거야. 이게 가설이다. 그럼 이제 예측을 했잖아. 예측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검증 방법을 결정해. 어떻게 할 거냐. 뭐 검사를 뭐를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 그리고 정보 수집 활동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이거는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과 직관 이런 것들이 모여서 가설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설명이 있는데, 정보 수집을 하기 전에 미리 예측한다. 결과 예측 후에 검증 방법을 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자료를 수집한다. 그래서 가설을 수립한 근거가 정확하고 명확해야 추후 증명할 때도 용이하다. 그지? 그래서 가설을 수립할 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가설을 설정한다. 그래서 가설 지향 사고를 한다는 것은 검증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검증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안다는 것은 결국은 자료 수집은 꼭 필요한 만큼, 원래는 이만큼 해야 되는데 가설에 의해서 검증이 가능한 이 부분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시간과 문제 해결에 신속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설을 수립할 때는 그 가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 가설을 수립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근거야, 근거. 그래서 가설을 수립한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가설도 정확하고 검증도 더 용이하게,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설 지향 사고는 결국은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판단력과 창의력이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기업의 CEO들도 이런
통찰력, 지식, 경험을 가지고 부분적만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판단이 가능한 게 되는 거고, 그런데 완벽한 지식을 다 갖추고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면 너무 이제 뒤처지는 거지, 그러지? 그리고 이제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최고 경영자가 판단해 주는 대로만 한다 그러면 이거는 또 경쟁력이 없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경영자도 판단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경영자도 이러한 판단을 무수하게 해서 그런 직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지향 사고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결론을 판단 유추하는 거다. 이 부분적인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을 판단 유추해서 이거를 검증함으로써 그 명확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로직 트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뭐가 나왔냐면, 어떤 기업에서 그룹웨어, ERP 이런 거 사내 시스템이 있어. 근데 문제가 뭐가 발생했냐면 지금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어. 그럼 이 느린 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한 로직 트리를 한번 만들어 봤어. 자, 사내 시스템에 대한 반응 속도 향상 방안을 만들어 봐라 했더니, 하드웨어 개선하는 방법, 소프트웨어 개선하는 방법. 자, 요걸 구체화 시키는 거지. 하드웨어 개선하는 방법은 서버를 개선하는 방법, 회선의 대역폭을 개선하는 방법, PC, 클라이언트 쪽에 PC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겠지. 자,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 소프트웨어는 어플리케이션을 튜닝한다든가 DB를 튜닝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여기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석하면 되는 거지. 요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요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료 수집, 검증 이런 것만 하면 문제 해결이 좁혀진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로직 트리를 활용해서 이제 한 거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많이 좁혀간 거야, 지금. 그죠? 좁혀간 거라. 이것도 하나의 이제 이런 가설을 두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러면 가설지향적 사고의 절차는 그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가설지향 사고의 절차야. 먼저 1단계는 가설을 설정해. 이게 뭐야? 문제점 도출, 해결 방안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다. 뭐를 가지고? 그동안의 지식과 경험과 이런 걸 가지고 한다 이거지. 그 다음에 가설 안이라고 그랬지. 안은 1안, 2안, 3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정답 가설을 설정한다. 이제 실제 가설을 설정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그동안의 지식, 정보, 경험, 직관, 주변 사람들의 의견 이런 걸 통해서 가설을 확정을 하는 거예요. 가설을 선정을 하는 거야. 이제 설정을 한 거야. 그 다음에 가설이 있으면 그 검증 방법을 만들지. 가설을 만든 근거가 있을 거냐. 그 근거를 가지고 검증 방법을 만들어. 그 다음에 계획 수립을 하는 거지. 검증 방법이 나왔으면 이거를 자료 수집을 언제까지 해서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검증한다라는 계획을 수립하는 거야. 자, 요게 검증 방법에 대한 계획 수립이다. 이거는 이제 정보 수집해서 분석하고 막 이런 걸 하겠지. 그런데 이 순서는, 계획 수립하는 순서는 또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될 가이드라인을 먼저 확인해. 그 다음에 최종 결론의 이미지를 구체화해. 이건 뭐냐면, 최종 결론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그래서 대략 이거 나오는 데는 시간이 뭐 얼마나 걸리겠다. 이런 걸 추정한단 말이야. 그래서 거꾸로 이거를 데드라인에 맞출 수 있을까를 백워드를 해보는 거야. 백워드 방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간을 보니까 데드라인에 맞추기 힘드네.
그럼 어떡하지? 사람을 늘리면 되겠네. 그래서 이 일정에 맞춰가는 겁니다. 이런 방식. 그러니까 먼저 데드라인을 확인하고 최종 그 결론에 도달할 부분에 대한 시간 추정, 비용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얼마나 데드라인에 맞추면 얼마나 쓸지를 백오더 방식으로 해서 시간을 인력을 배분해서 이제 그 추진해 간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가설 수립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로직 트리로 해서 지금 점검해야 될 요소들은 서버 개선이라든가 회선의 대역폭 개선이라든가 클라이언트 PC 개선, 어플리케이션 튜닝, DB 튜닝 이것들이 도출이 된 거잖아. 그럼 여기에 대한 가설을 수립해 보자. 그러려면 각각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과 직관을 가지고 가설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서버 개선에 대해서 보자. 이거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겠다. 왜? 이거는 가설이 될 수 있겠다. 왜? 구입한 지 10년이 넘어서 구형 서버다. 그리고 3년 전부터 6개월에 한 번씩 메모리 업그레이드 했는데 아마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들이 있었다. 그래서 서버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회선 대역폭 개선에 대해서 요거는 가설이 안 될 것 같아. 왜? 3개월 전에 이미 회선 교체를 통해서 대역폭을 충분히 확대를 했어. 그리고 그 대역폭을 확대한 회사는 업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거는 좀 가설이 되기 위한 근거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가설이 안 될 거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클라이언트 PC 개선이야. 자, PC를 이거는 가설이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사내 시스템 대부분 웹 환경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거는 웹에 쓰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PC는 별 영향이 없을 거다. 그리고 4년 주기로 교체하고 있는데 효과가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 시스템 속도 개선을 위해서 PC 교체는 지금은 어려운 상태다. 아직은 PC 교체할 때도 안 된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건 좀 가설이 안 되겠는데 이런 판단. 또 어플리케이션 튜닝인데 이 어플리케이션은 외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구축한 거다. 그리고 국내 기술 인력을 갖고 있지 않아서 외국 기술 인력을 활용할 경우에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 그래서 이거는 좀 가설 설정이 좀 어려운데 이런 판단. 그 다음에 DB 튜닝. 이건 될 것 같은데 왜? DB 튜닝을 한 이력이 없어 보니까 한 번도. 굉장히 중요한데 DB 튜닝은. 그리고 협력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DB 전문가 시스템을 안정화 단계에서 일주일 정도 투입하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도 보여.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도 속도가 느렸는데 DB 튜닝에서 속도 개선을 한 적이 있대. 그리고 전문가가 일주일 정도 하면 되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한 편이야. 현실성이 있어. 오케이. 이거는 가설로 설정이 충분히 가능하겠네. 뭐 다른 회사 경험도 있고 DB 튜닝 한 이력도 없고 그런데 할 사람은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요거 가설이 되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서버 개선과 DB 튜닝이라는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설정한 근거들이 있었지. 그 근거도 하고 해서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겁니다. 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검증 방법 결정하는 쪽으로. 그럼 이제 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로 서버 개선에 대해서는 서버 구입 이력을 조사하고 업그레이드 이력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겠다. 근데 이거 정보원은 어디 있어? 사내
IS인지 SI 부서를 통해서 인포메이션 시스템 부서를 통해서 요거를 자료를 조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검증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 수립에는 검증 방법은 요건데 요 정보는 사내 IS 부서로부터 가져온다. 이렇게 이제 검증 방법을 결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DB 튜닝에 대해서도 그러면 검증 방법은 뭐냐? 협력사 DB 튜닝 기술 인력을 투입해서 제안서를 받겠다. 그리고 유사 사례도 좀 조사해서 하겠다. 견적도 받겠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정보는 협력사로부터 얻는다. 라고 검증 방법, 정보원 이거를 해서 검증 방법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검증 방법을 결정했어.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분석을 해서 가설을 검증을 하는 겁니다. 검증한 과정에서 이제 개선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검증 계획 수립을 좀 구체화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뭐 대상이 이렇게 있지. 그럼 요거에 대한 근거 있지. 검증 방법 있지. 이 정보원 어디서 정보를 수집할 것 있지. 그 다음에 최종 결과 이미지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서버 구입 시기, 업그레이드 일정, 조치 내용, 결과, 유사 사례, 벤치마킹 사례, DB 튜닝 시 위험 요소 대처 방안, 견적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기를 정하는 거고, 그리고 담당자를 정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 계획 수립을 확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계획 수립까지 해봤는데 이제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가설지향적 사고란 뭐냐? 가설지향적 사고란 가설을 먼저 수립하고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것이 가설지향적 사고다. 그러니까 그 다른 거와 차이점이 뭐야? 가설을 먼저 수립한다 이거죠. 자, 가설지향 사고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돼? 시간, 자원, 낭비를 최소화한다. 왜? 가설을 먼저 수립하고 이 가설을 수립한 근거가 있는 거야. 이걸 통해서 자료 수집에 이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요소들을 도출하잖아. 이 근거를 가지고. 그러면 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자료를 수집해. 그래서 자료 수집 방법이 전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필요한 부분만 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가설지향 사고에서는 가설의 근거가 되는 이 검증할 부분을 도출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자료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 자원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지. 이제 결국은 자료 수집을 조금 하니까 결론도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영자의 큰 덕목인 판단력과 창조력이 향상되는 효과. 그리고 이제 이게 이런 거를 이제 계속 그 경험을 쌓아가면 결국 경영자로서 큰 덕목인 판단력이 생긴다는 거지. 창의력도 생기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설지향적 사고 절차, 그치? 단계. 그건 어떻게 하느냐? 먼저 가설을 수립한다. 가설을 수립할 때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명확한 근거 같은 것도 지식과 경험과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 된다. 그지? 가설 수립하는데 막무가내로 수립하는 게 아니지. 근거를 가지고 수립하는 거지. 그러면 이 근거를 가지고 수립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거를 입증을 해야 되지. 입증을.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러면 검증 방법을 설계하는 거지. 요 근거들 하나하나 찾아서 여기 된 근거 설계를 하고, 그럼 설계된 요소들에 대한 정보 항목을 도출하지. 정보 항목과 뭐야? 정보원을 도출하지.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정보원까지 나왔으니까 정보를 수집하는
계획으로 들어가. 정보 수집 계획으로 들어가서 이 결국 정보 수집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정보 수집 계획은 어떻게 하냐? 최종 데드라인을 먼저 확인한다. 언제까지 완료해야 된다는 거를 자, 여기가 이제 완료 시점이 최소한 이때까지는 완료가 돼야 돼라는 선을 확보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검증에 대한 최종 이미지를 구체화해. 뭐를 검증해야 된다라고 다 도출을 했겠죠. 그 다음에 이만큼 하면 일 양이 나왔지. 일의 양이 산출된 거야. 일의 양이. 그러면 일의 양이 산출돼서 이거를 요 완료 시점까지 언제 하면 언제 뭘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그래서 최종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 백워드 방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거를 최종 완료 시점을 가서 다시 요거를 일을 배치하는 거. 이게 이제 백워드 방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가설지향 사고를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이걸 많이 활용해서 좋은 문제 해결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어요.